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던 우리 시장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파란불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지수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하면서 3087.5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63% 내림세 보이면서 964.5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8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6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2조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홀로 2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8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1,1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눈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뭐 눈은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네. 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오늘 힘들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 얼마나 또 어려움 겪으실까 이런 생각에 좀 힘들지만 자나깨나 시청자분들 생각. 그럴수록 더욱 힘내야겠다. 그래서 억지로도 지금 밝게 웃고 있습니다. 화이팅! 절대 이 어려움 길지 않습니다. 화이팅! 네. 네, 방송 시작부터 힘차게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예. 바로 전문가님이 진짜 호빵보다 따뜻한, 아니 전기장판보다 더 뜨거운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주시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네, 바로 일주일 사이에 상하 프론테크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로 아주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115 1-3개랑 5 하나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 켰습니다. 네. 특히 수급 측면에서 기관이 여전히 오늘도 크게 물량을 내던졌어요. 네. 개인이 홀로 우리 시장 매수해줬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네. 정말 돈이 많은가 봅니다. 자, 그런데 네. 그 돈이 어디까지 나오나 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례뿐 아니라 뭐 공매도라든가 무리하게 좀 매도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네.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수를 강하게 했던 말로보다 썩 나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 오히려 건강한 상승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주식에 입문한 지 한 1년 안쪽에 되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이제 저를 만나면 많이들 질문 주세요. 이거 시장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 전에 한 2,000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3,000 넘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저 회사가 저렇게 비싸게 올라갑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예, 뭐 제가 외부에 나가도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푸념 비슷하게 하신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제가 10분이고 20분이고 조곤조곤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왜 지금 당장 포지션을 포지해서는 안 되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에서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퍼 밸류가 거의 30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퍼가 210배입니다. 21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10배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뭐 상당히 뭔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수급적인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날도 금융투자에서 저 정도 자금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뭐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조금 더 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흔들 만한 상황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에 금융투자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도 뭐 현금을 다 쓸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계에서도 무리하게 우리 시장에 매도만 하는 게 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공매도가 뭐 이게 자의반 타의반이겠습니다만 일단 다행히도 5월 이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불안이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4, 4분기 때까지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시장이 상승한 속도를 좀 이제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손바뀜은 남았다. 무슨 얘기냐면 3천선 이거 우리 증시 못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몇 조 원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럼 잘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이미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만한 악성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 시점에 매도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지금 뭔가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왜 저는 우리 시장에 자신을 갖냐.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늘 신흥 증시나 주요 증시보다 낮아야 됩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앞서 우리나라 시장 2천선이었던 거 3천선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증시는 항상 여기 그 진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네. 한국 증시를 이게 신흥국 증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모가 크니까 분자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1 미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이 가격을 대비해서 우리 시장을 나눠보면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3,100에서 한 3,200 사이 정도가 될 때 시장 전체 평균 퍼밸류를 따졌을 때 한 14배 이짝 저짝입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210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14배가 바빠서 이거 뭐 공매도 쳐야 되는 상황이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제 어느 정도의 흔들림에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2천선이 아니라 이제 3천선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장이 움직여도 어떻다? 기본적으로 30포인트 이상이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천선에 가까웠던 시각을 가지고 3천선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수익으로 좀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 단기 대응도 좀 병행을 한다라 그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은 장기 투자야라고 배우셨겠습니다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했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인 성과를 더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여전히 싼 상황이고 금융투자 오늘 하루 뭐 1조 4천억 외국계랑 다 해서 뭐 2조 넘게 나올 물량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라 그러면 우리 증시 반드시 반등한다. 제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가적인 악재만 없으면 아마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맞죠? 올랐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라갈 종목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장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건강한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부터 전문가님이 퍼밸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미국에 비해서 퍼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공매도 얘기도 잠깐 해주셔서 그런데요. 우리 바이오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전문가님이. 네. 근데 요즘에 공매도 부활 소식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셀트리온이나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프로젝트 오늘 또 결과 궁금하시죠?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시장을 공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물량이 뭔가 없던 물량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수급에는 장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과 이제 공매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정이 가해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원래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온 그런 예가 있는데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이미 금융투자 당국들이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매도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단순하게 뭐 여론에 떠밀려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예의주시해야죠.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제가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돼서 공매도를 중지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재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매도 체결 강도를 막 80까지 올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매도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불가능하게 될 거고 명확하게 대주 대차 거래가 진행되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공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매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2006년도부터 금융투자업계 프로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다 공매도를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차지하는 공매도 비율이 1%도 안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개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가 바뀌는 게 맞는 거지 이미 선물 옵션에 하방 포지션 대응할 수 있고 주식 선물에서도 하방 포지션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늘 상존하고 있는 건데 이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시간대에 매도 체결 강도나 매수 체결 강도를 아주 크게 왜곡시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매도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거니까 셀트리온, HLB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네. 그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악습이라 그럴까요? 과거에 잘못된 거 안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대응할 것이고 또 제가 자료 하나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좀 봐보시죠. 펌만 싼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펀더멘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잡음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또 멀쩡하다 오늘 하루 막 60포인트 빠져버리는데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어지럽단 말이에요. 이럴 땐 잠시 뭐를 본다? 그토록 보기 싫었지만 원론적인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자, 준비한 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별 아시아 국가별 이익 추정치 변화율인데요. 지난 한 달간 자 이제 지난 한 달이면 지금 이제 2월 오늘이 4일이죠. 그죠? 네. 그러면 1월 초에 과연 그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기업들 총괄로 했을 때 얼마나 돈을 더 벌 것인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때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예측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냐? 야, 한 달 전에 내가 왜 이것밖에 평가를 못했지? 더 좋아졌네 라고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오렌지로 지금 돼 있죠. 대한민국 증시가 무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EPS 추정치가 2.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그 1년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벌어들일 수익에 대해서 더 이 변화를 2.5% 이상 상향 추정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중국 보면 마이너스 0.4, 일본 보면 플러스 0.6, 홍콩 보면 마이너스 0.5.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20년 11월, 1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때 두 번 연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수익률이 1등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이 한 달 뒤에 더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가 흐름으로 나온다. 과감하게 편입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요즘에 엔터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네이버랑 지분 교환설도 있었고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 BNX가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공동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양사가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엔터주들 보시면 오늘 빅히트 3%대 흐름 이어갔고요. 빅히트랑 함께 협업을 진행 중인 YG 플러스도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좀 남겨드렸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한 무대에 선다면 얼마나 또 이게
젊은 청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인 팬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이거 힘든 시기인데 네. 한번 협업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도 이런 좋아하는 만남들이 예? 가수가 있으신가요? 아이돌? 저 좋아하는 아이돌은 있겠죠. 소녀시대도 좋아하고 네. 예,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가락 한다면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이버가 모였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모였고 그리고 이제 BTS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서도 빅히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빅히트에 대한 강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이버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또 네. 한 차례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빅히트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걸로 그리고 최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정말 상장하고 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제 연예기획사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의 뭐 스캔들이라든가 뭐 사고 소식, 불미스러운 뉴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빅히트가 유일하게 엔터 업체 때문에 그 회사 때문에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좀 피해를 본 그런 유일무이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덩달아서 그냥 뭐 방탄소년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괜히 방탄소년단 원망하고 그런데 그랬던 흐름을 거의 다 만회하고 있고 아직도 과열이 아니라 천천히 정거래일의 몸통과 캔들 비율의 3분의 1씩 계속 접목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형 우량주들 보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상하방으로 굉장히 커 있는 상태인데 네. 빅히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장대 양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면서 계속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들 중에서도 특히 빅히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급락이 있었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과 향이 나는 기아차 소식 있었습니다. 애플카 생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도 역시 현대차 그룹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강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가 간다라 그러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종사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부품주도 많고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해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연말 연초 때 계속 외쳤던 부분이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다. 현대모비스다 말씀드렸는데 현대모비스가 제 예상보다도 사실은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뭐 한 20만 원 중반대, 초반대 말씀드렸던 부분이 벌써 한 40만 5천 원까지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지금 재반등을 두 차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부품주들 굉장히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방산업 대장주가 간다 그러면 얼마나 낙수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갈 때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를 뒤로 해가지고 관련 이제 2차 벤더들, 1차 벤더들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왕이면은 또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중첩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죠? 그거는 지금 쉽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이미 올라서 그런지 오늘 건설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죠, 전문가님. 네. 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하락세를 보였을까요? 아니 원래 그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누구나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 2020년도 4분기 실적이 원래 그 증권사 추정했던 거에 2배가 넘을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개발 사업에 대한 매출 인식이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매출로 인식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주가 흐름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좋고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자,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은 저는
누구나 기대했던 강력한 부동산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는 조용히 자료 화면을 열어보면 되겠죠. 대우건설 현재가 화면에서 자료 화면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실적도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2020년 4분기 실적이 플러스 465%가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주가가 그럼 많이 비싸냐? 앞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3,100선 전후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얼마 정도 값을 받고 있다? 퍼벨로 따졌을 때 14배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대우건설의 12개월 포워딩 퍼가 얼마? 5.86배를 받고 있습니다. 퍼라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PBR도 마찬가지로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PBR 1.06배에 퍼가 5.86밖에 안 되죠. 이 주가가 비싸서 빠졌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싼 주가나 이거보다 싼 낮은 그러니까 퍼나 PBR을 받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싼 걸 받느냐? 자, 보시면 이거 12개월 포딩퍼 11.48이나 되네요. 예. 자, 근데 옆에 보면 PBR이 0.2죠.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성장성 자체가 낮다라는 측면이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청산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한 자산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건데 뭐 한국전력 연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정도의 값어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연김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한 차례 또 흐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셔라. 그런데 여기서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다 같이 올라왔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부분에 의해서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은 뭐를 가지고 있냐? 국내 주택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발주가 이어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수주를 재차 따내는 움직임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건설 섹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면서 조금 이제 눌리기만 좀 기다렸다가 네. 얼마든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종목 진단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얼마든지 지금 눌리고 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슬슬 매집 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 한번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하락을 했고요. 또 퀄컴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IT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주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각각 2%대, 3%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네. 뭐 워낙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종목들이 한 차례씩 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네. 조금 여진을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파생 시장의 힘이 워낙 세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서 웹더독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현물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휘청해버리면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또 싸늘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막상 보면 시장의 조정을 야기했던 삼성전자는 2.48%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좀 볼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5% 하락했습니다, 오늘. 자, 한 3.85%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네. 이 종목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증시로 좀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뭐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너튜브 첫 번째 영상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실 이건 막았다라고 보다는 하도 많이 오르다가 잠시 쉬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천천히 좀 진정됐다가 우상향 흐름을 재차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왕이면은 뭐 이 대장 종목보다는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시간차를 두고 오를 수 있는 부품주 쪽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귀찮아하시네요, 네, 전문가님이. 네, 네, 끈질기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요, 또 오늘 3D 랜드 관련 종목들도 좀 부진한 흐름 보였어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휘청거리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자꾸 지금 모르죠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야심차게 막 시리즈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중간에 물어보시니까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일부러 좀 짓궂게 했습니다. 준비가 이게 되시면 나쁜 제일 사람 먼저 아닙니다. 알려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제가 우리 내일경제TV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리즈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종목 벌써 오늘도 제가 좋다고 한 종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이런 작은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히트라든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지금 들어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작은 종목들 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종목명만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내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강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직장인 줄이니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수익을 인증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9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 그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네. 이제 현대바이오도 빠이빠이지만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부분은 너무 이제 기대감만 너무 높일 것만 같고 더 이상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무리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또 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 이제 제가 오늘까지 모든 매매 준비를 마무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내일부터는 이제 기초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방송이 몇 주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존의 방송을 보고 매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한 걸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이거 제가 뭐 써드렸죠. 중국 A50은 뭐 반등 진행 중, 기관 외국인 장중 1조 5천억 전후 매도 나오면 추가 매수 진행 예정.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매수를 진행한 타이밍을 이제 뒤에 보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여기서 이런저런 설명 이렇게 드리고요. 자, 빅히트 본격적인 흐름 기대됩니다 하면서 전일 또 그 매수 추천드렸던 것도 상기하면서 장중에 또 빅히트 수익이 좀 나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그 수익 내기 프로젝트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100만 원어치 콜 매수 투자 후 화요일 장중 최고 430만 원 된 상황 기대됩니다. 오후에 콜 대응 사인 낼 예정.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안내를 드려요. 이게 오전 11시 3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점심시간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뒷장도 이렇게 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430콜, 아직 뭐 430콜이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저게 뭐야 하시겠죠. 이름이 430이에요. 번호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430이라는 콜을 현재가 2.30 이하에서 한 계약, 2.00 이하에서 한 계약, 총 두 계약 약 100만 원어치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콕 집어서 가격까지, 그러니까 2.30이 가격입니다. 아니 뭐 만 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게 지수로 하는 거거든요. 1.00당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0.01이 2,500원이에요. 그냥 이 숫자가 가격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에 한 번 사시라고 이렇게 12시 27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점심시간이니까 못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한 번 더 12시 33분에 2.3에 하나, 2.0 이하에서 하나 해서 총 100만 원어치만 매수해보세요. 이 두 개를 사면 약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한 1,000만 원 가까이 수익 내는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번에 진입할 때 얼마 진입한다? 20만 원, 30만 원 진입한다. 우리 시청자님들 노란 톡방 이미 들어오신 분들한테 오늘 100만 원어치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고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다른 분들 필명을 좀 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보면 자, 여기 오후 3시 가까울 때 뭐라고 써놨죠? 430이란 이름의 콜 현재가 2.37인데 약 플러스 30% 이상 수익 되시면 됩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시길. 오늘 미리 준비한 분들께 제가 상한가 이상 선물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써드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대로 매매를 따라오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최대 70%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 수익을 오늘 하루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인분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2.30이라는 게 가격
뭐 430콜? 아, 그게 이름이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저한테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며칠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삐졌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왜요? 무명에 인기가 네. 없다고 그래도 노란 톡방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검색하기 귀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안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노란 톡방 많은 인원 안 계시지만 괜찮다. 내가 이분들 수익 많이 나게 해서 막 부럽게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미 장중에 상한 프로테크로 장중 20% 수익 내드렸고 그럼요. 현대바이오 상한가 잡아드렸고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7% 남짓 단타 잡아드렸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콜 저점에서 2번 잡으시라 했다가 화요일 날 최고점에 무려 최고 330%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약 70%에 가까운 수익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노란 톡방 안 들어오실 거죠?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이 수익 계속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어제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방금 전에 리딩해드린 것처럼 20만 원, 30만 원 수익 날 때마다 빼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어느덧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어보자는 취지였는데 뭐 벌써 1,000만 원에 육박해서 이제 뭐 기대감만 높아지니까 제가 하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걸음마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그래도 벌면서 걸음마 해야죠. 무턱대고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내면서 이렇게 하게끔 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초교육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실제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TV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맞다. 비밀번호가 있었죠? 전문가님 비밀번호가 뭐죠? 비밀번호가 1115, 11월 15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 하나만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 노란 톡방에 보면 들어오면 다 좋은데 참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불법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 광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우리 전문가님 인기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질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네. 항상 긍정적이세요. 아무튼 야간에 막 밤 11시 막 이렇게 어제도 한 11시 15분, 11시 반에 막 알람 막 울리면서 불법 광고를 해대가지고 제가 그거 일일이 손으로 다 지우고 그랬는데 자 불법 광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게 피해로도 불법 피해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않아야 불법 광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심야 시간에는 비밀번호는 걸어놓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15 11월 15일입니다. 네. 네, 비밀번호 1115 잊지 말고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나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신 EDP 수익률 마이너스 9.8%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수익률 30.9% 기록하고 있습니다. DLENC는 10.1%,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0.5%, 명신산업은 마이너스 0.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일 아픈 손가락이 이 종목이 속을 썩일 줄 몰랐는데 아픈 손가락. 타이밍이 좀 안 좋다 속상합니다. 보니까 그런지 상신 네. EDP가 일단은 뭐 한번 장대 음봉을 통렬하게 좀 맞은 상태에서 지금 좀 어수선한 부분을 이거는 해결을 좀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상신 EDP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한번 시간을 두고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제가 추가로 좀 하방 쪽으로 불리한 움직임 나오거나 하면 실시간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제가 이미 이 방송은 좀 야간에 나오고 장이 이렇게 끝났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불리한 흐름 나오면 장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게 상하 프론테크만큼이나 상당히 좀 기대를 걸었던 종목이고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장대 음봉 한번 맞고 나서는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제가 종목을 한번 교체할까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가져올까 하다가 조금 더 기회를 줘도 될 만큼 내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에 하나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아주 너튜브에 이렇게 좀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너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영상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상시 EDP가 조금 불리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날 제가 여지없이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1.67%인데 장중에 만약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불리한 흐름이 나온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출연입니다. 다음 주니까 내일 월요일 화요일 장중에 마이너스 3% 가까운 흐름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실시간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 상시 EDP에 관심 가지신 분들 누구 하나 힘들지 않게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일단 조금 지켜봅시다. 시간을 좀 주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바이오 이제 얘기 안 할래요. 이 종목은 이거 안녕하셨죠? 네, 이제 안녕했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청산 사인 그 33,000원 이 목표 드린 거랑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쭉 아무튼 목표 가격 33,000원 이거 진행을 했던 부분이 그러고 봤더니 이게 도달이 했는데 이거 지금 청산이 안 된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그 현대바이오는 그냥 수익 확정 지은 걸로 좀 마무리를 짓고 제가 더 힘든 종목들 어제 이제 그 힘든 종목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게 또 휴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오늘 제가 이거 좀 해프닝을 바란다 했는데 다행히도 한 5%가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또 이 너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고 휴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행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룩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제가 어제 또 영상 남기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들어왔으면 제가 좀 더 힘이 났을 건데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려다 말아가지고 조금 힘이 들났습니다. 자, 근데 필룩스 어제 제가 이거 반드시 또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 그 너튜브를 활용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고 자 아무튼 현대바이오는 더 이상 이제 걱정되는 손가락이 아니니까 네. 얘기 안 하고 상시 EDP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참 좀 아쉽습니다. 오늘 고점 한 13만 원대까지 가가지고 이거 조금 목표가 이제 13만 원대 안착해버리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목표가에 도달하겠구나. 종목 더 센 거 하나 준비해야지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 정책 관련해서 나오고 나서 건설주들이 이제 쭉 차익 매물이 좀 한번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워낙 DLENC 같은 경우는 뭐 내부에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또 약 올리듯이 오늘 DL은 또 8.94% 강세 흐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DL과 DLENC 이제 재상장한 이후에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이거는 그래도 한 10%대 뭐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체면치레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박셀바이오부터가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박셀바이오. 자,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두 다 사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12월 28일이었는데 네. 그 뒤로 저에게 3배 가까운 폭등하는 수익을 안겨주고 나서 너무너무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자랑이 될 뻔한 제 주식 여정의 자랑이 된 종목인데 지금 너무 힘들게 많은 분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엊그제 13만 원 이하에서 한번 잡으면 13만 원 이하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보고 또 14만 원 이하도 좋으니까 한번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한 13만 얼마까지 왔습니까? 13만 1,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저가 매수가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된 상태죠. 기회를 줍시다. 이 종목 뭐 제 주식 인생의 아주 큰 자랑 중에 하나인 종목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긍정적인 흐름 한 차례 좀 바람이 부는 상황에 또 한번 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이제 편입이 실질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명신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들을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였으면 좀 좋으련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성장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다시 조금 눌렸죠. 근데 아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명신산업을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기다려라. 시장이 조금 그나마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38,000원 이하 들어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이하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저 참 잘 맞추죠. 그죠? 네. 38,000원 이하에서 딱 몇 호가 모자랐습니까? 아니, 몇 호가 더 밀렸죠? 세 호가 더 밀렸었나요? 오늘 37,900원이니까 제가 38,000원 이하로 사시라고 그랬는데 딱 두 호가 더 밀렸네요. 자, 제 방송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편입하셨겠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혼란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어지러울 때는 눈을 잠시 감고 본래적인 가치를 지켜보자. 자동차 감량할수록 좋다. 자동차를 다이어트 시키는 거
명신 산업입니다. 건강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업 추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종목들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노란 톡방 실시간 상황 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주주리님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세요. 처음 방송 보고 참여하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반응도 좋습니다. 빨간 마우라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분이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이 쉬는 시간 동안 투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랑 아까 보여드린 네. 요거 하셔야죠. 네. 설에 이제 그럼요. 뭐 열심히 계좌 사회적 만드셔서.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구정에 안 가는 게 서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뭐 조상님들도 다 양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 섭섭하신 분들만 좀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서로 건강 관리 잘하면서 좀 다녀오시는데 구정에 뭐 하긴 뭐 합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이거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냅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지금 약 한 달도 안 되는 18거래일 동안 제가 무려 873만 5천 원 수익 냈죠. 그리고 매매한 거 제가 어제는 USB 가져와가지고 공인인증서 넣어서 제 계좌라는 거 인증까지 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저거 진짜냐? 믿을 수가 없다. 자꾸 이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어제 USB 꽂고 이거 실제로 계좌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하긴 뭐 합니까?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매매 준비해서 어차피 시장 닫혀있는 동안에 뭐 이거 구정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주식 비중을 줄일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구정 연휴? 아, 이미 문 닫혔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해가지고 구정 연휴 끝나고 저와 같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얼마? 500만 원 이상 수익 냅시다. 자, 저는 한 달에 안 되는 기간 동안 873만 5천 원 수익 냈죠. 청출어람이란 말이 괜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청출어람. 1,000만 원 찍으십시오. 그래 제가 일부러 1,000만 원 안 찍었습니다. 챔피언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자,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신 겁니다. 공부합시다. 예. 네,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명절 연휴 때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수익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115 네 자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오, 정말 멋있으세요. 대단하신 대표님이시네요. 공부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고요. 또 처음에 전문가님은 얼마로 주식을 시작하셨나요? 라고도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처음 주식을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시드머니가 얼마셨나요? 왜 아니요. 이렇게 재밌네요. 웃으시죠? 예. 자, 네. 기억도 안 나고요. 자, 우리 열심히 같이 한번 수익 한번 잘 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노란 톡방에 지금 제가 그 생각하다 웃었거든요. 많이 자꾸 들어오셨다라는데 사실 노란 톡방에 제가 너무 무명의 전문가다 보니까 별로 안 왜 들어오세요. 그렇게 자꾸, 아니 근데 아니 한 저 근데 1,000명이 여러분들 넘어 1억 뭐? 명이 네? 들어와야지 만족을 하시나요? 비하기 심하신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 1억이 않아요. 어떻게 이게 1,500밖에 안 들어오는데 무슨 1,500.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네. 자, 저 왜 웃었냐면 자꾸 많이 들어오셨대. 근데 별로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 인원 별로 없는 거 아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저도 원래 제가 서강대 화학공학과 출신, 이공계 출신들이 약간 곤조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확인하고 내가 계산했을 때 계산 과정에 틀림이 없다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안 들어오시는데 자꾸 많이 들어왔다니까 웃었는데 많이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분들 떼돈 벌게 해드린 다음에 이분들로 하여금 나영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입소문이 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오늘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내일부터 이제 무료 교육을 하고 무료 교육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나중에 우리 내외경제TV에서 따로 유료 서비스를 해가지고 한 달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큰 지금 그림을. 무료 교육할 때 이분들 제가 무료로 잘 교육해가지고 정말 수익 많이 났다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으쌰으쌰 홍보 도움받는 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오고 전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뭐 오늘 하루에 제가 70% 수익 내드렸고요. 이미 현대바이오 제가 상한가 이상 먹여드렸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20% 수익 잡아드렸고 계속 수익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부러워하게끔 샘나게 하게끔 할 거지 안 들어온다고 제가 기죽을까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질문자님한테는 답을 못 주셨어요. 기억이 안 처음에. 난다니까요. 아,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른 분 다시 볼게요. 노란톡방 볼게요. 지금 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왜 자꾸 들어오고 계신 분 서운하게 그러세요. 뭐가 많다는 대표님 건지 카톡방은 기준이 뭔지는 인원이 모르겠습니다. 적든 많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교육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네, 한 분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대표님은 주식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비중이 어떻게 담겨 있냐고 질문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거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종목 하나 담아 가셔야 됩니다. 건설주. 실적 좋은 부분 하나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철강, 건설, 조선. 근데 조선이 조금 못 미치고 철강 이제 그 건설 쪽 해가지고 하나 좀 잡아가고 명신산업 같은 성장 섹터 가져가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자 필록스 한번 얘기 좀 잠깐 할까요? 그러니까 자 필록스 너튜브에서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필록스도 그렇고 한국파마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영상을 남기고 오늘도 영상 남겼는데 거의 오늘 준상한가 들어갔죠. 한국파마 제넨셀에 결국 30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제주 탄팔수가 과연 정말 그 인도에서 나온 임상경험 그게 진짜라 그러면 정말 뭐 2조가 뭐 큰 시차가 총액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많은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조정이 깊은 부분, 워낙 좀 고점에 사신 분들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 오늘 또 제가 신풍제약 관련해서 그 너튜브에 영상을 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8.4% 빠져있죠. 이분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가 문제이냐, 지금부터 뭐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추천한 종목 중에서 상신 EDP 이런 종목이 아닌데 지금 속을 썩여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쳐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슬기롭게 밀당을 하면서 잘 도닥도닥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실시간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예능 프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예능 프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종목은 상장도 못 시킵니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 정말 많지만 대한민국의 상장사 대표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고 다 될 만한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파마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제가 또 오늘 영상 남겨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지금 뭐 많이 안 들어오시지만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 제가 아주 떼돈 벌게 하겠습니다. 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꾸 많이 들어오셨다니까 나도 이거 보게 돼. 이 핸드폰을 방송 중에. 그러니까 보면 별로 안 들어야 돼. 자꾸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전문가님, 네, 벌써 저희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네요. 전문가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지 않습니까? 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까지 끝! 여기까지만 무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늘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무료 교육 해드리고 남은 분들은 오늘 번거로워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향후에 이분들이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많이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고 나중에 정식으로 돈 많이 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